야, 우리가 사는 세상 뭐지? 복잡하잖아. 너무 복잡한 것 같아. 사실 뭐 수십 년 동안, 또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과거 수십 년 동안,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사는 뭐 주식시장이겠지? 너무 복잡해.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아마도 이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본질적 문제인가, 그런 점에서 항상 늘 복잡게 해서 휩쓸리지 않는, 쏠려버리지 않는, 금리에 쏠려버리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되기 위한 뭔가 그 필요한 수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늘 이제 해오고 있고, 여행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만약 북극을 간다,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을 간다 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그냥 주어진 건 아니거든. 아마도 그런 세상에서, 그런 여행에서 필요한 게, 난 가장 중요한 게 체력? 체력이 없으면 그 어떤 수단이 있어도 뭐 되겠어. 그래서 체력. 또 하나는 그 나침판? 요즘은 나침판도, 그 나침판이 원래 기본적으로 평면상, 이제 남극과 북극을 가르치는 평면상의 도구였는데, 그것뿐 아니고 고도, 그건 3차원이지. 고도까지 알려주는 GPS가 등장하면서 한쪽에는 나침판, 한쪽에는 GPS까지 필요한. 그러면서 체력이 있어야지 아마도 우리 가고 싶은 북극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무리 좋은 나침판과 아무리 좋은 GPS가 있다 하더라도 체력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일단 두 가지 수단 갖고 있대. 체력이란 소중한 도구가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주식시장 안고 있는 복잡계에서 그런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그 뭔가 그것도 또한 뭐가 필요하다. 그게 체력에 비견되는 게 나는 관점의 문제 같고, 관점. 나침판과 GPS에 해당하는 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PER. 하나는 PER, 하나 PER1, 또 하나의 PER2. 첫 번째 PER은 객관적 PER, 시장이 부여한 PER,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Price Earning Ratio, 또 하나의 PER2, PER2라고 나는 얘기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Premium of Earnings Ratio, 이렇게 뭐 영어로 표현. 근데 뭐 영어에는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한 손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시장이 부여하는 PER, 이게 비싸라는 아주 중요한 판단 지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 야, 그 PER 얼마야? 라고 할 때 그 PER. 그걸 이제 영어적 관점에서는 Price Earning Ratio. 아, 이게 쌀까, 비쌀까? 다른 것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그것이 하나가 나침반에 해당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GPS에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PER2라는, 이때는 이제 PER의 P는 이제 프라이스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이제 프리미엄 of earnings ratio의 프리미엄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런 두 가지, price earning ratio, premium of earnings ratio, 이 두 가지의 더 중요한 관점,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투자자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PR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즉 PR1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또는 PR2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관점이 없으면 이 두 가지 또한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끝단은 이제 관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여행 갈 때 필요한 체력과 나침판 GPS의 문제가 있듯이, 우리 이제 투자의 세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수단과 관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 하고 싶네요. 그래서 그 한 손에 찰 우리 그 PR1이라는 그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너무너무 객관적인, 진짜 그 상식 같은, 꼭 알아야 되는 지표예요.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돼. 그래서 꼭 알아야 될 지표인데, 궁극적 의미와, 그리고 어떤 이게 다른 것에 대한 적용, 그리고 이 한계점,
그리고 이런 PER1, 즉 Price Earning Ratio가 탄생된 그 배경, 아니 탄생된 배경이 아니고 뭐 사람들 상식적으로 만들었겠지. 탄생된 또는 상식적으로 만든 이 PER이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 우리가 말하는 주관적 PER, 통찰의 PER, 투자자 관점에서 PER,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질 여러분의 PER, 이제 PER2가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PER1, 즉 Price Earning Ratio. 이것은 정말로 뭐죠? 10번, 100번 강조해도 꼭 알아야 될 나침반 같아. 야, PR 얼마야? 늘 우리는 질문할 때 PR 얼마야? 저도 항상 우리 매니저들한테 기본적 이해로부터 풍부한 상상력을 작동시켜야지 온전한 가치를 찾는 늘 강조해요. 기본적 의미가 바로 이 PR1의 문제야. 너 진짜 그 PR 얼만데? 그런 식으로 항상 하지. 야, PR 현재의 밸류에이션도 모르면서 어떻게 미래를 갈 수 있어? 그럼 항상 사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이것조차 모르면 안 된다는 관점 늘 PR을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해요. 그런 PR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PR 얼마야? 그럼 굉장히 비싸네, 싸네? 라는 관점으로 항상 소중한 도구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PR의 이제 그 상식적 의미는 뭘까? 어떤 사람이 PR 그 기업 PR 100이라고 했을 때 그 100의 의미가 뭘까? 라고 할 때 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PR 100은 내가 투자한 돈이에요. 주식으로 말하면 그 기업의 온전한 주주. 그럼 100% 주식을 갖고 있는 자가 온전한 주주인데 100% 주주가 되기 위해서 지금 투여해야 할 총액, 금액. 그 어떤 기업이 그걸 우리는 시가총액이라고 해요. 시가총액. 그 현재 그 기업의 100% 주주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투입 비용. 이거 시가총액이라 얘기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투자 원금이라고 얘기하지. 이 투자 원금을 갖게 되면 쏟아부으면 즉 100% 주주가 돼서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면 얼마 벌지? 연간? 얼마 벌까? 라는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게 어닝이에요. 어닝. 이익이죠. 이익. 그 이익과 내가 투자한 돈, 프라이스, 시가총액의 매칭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PER 100은 프라이스와 어닝의 비율이 100배? 비율도 어려우니까 금년에 내가 이 회사 주식을 사면 이 주식을 사면 매년 주식을 사서 얻을 수 있는 나의 이익은 주주니까 이익이겠지? 그 이익으로부터 몇 년 만에 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회수 기간의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PR 100이다 하면은 내가 투자한 원금을 금년에 번 돈으로 매년 100년 동안 벌어야지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겠구나. 또 PR 어떤 친구가 이거 PR 오니까 싸지 않아요? 라고 할 때는 그 친구는 벌써 마음속으로 내가 이 돈, 내가 투자한 원금을 현재 나온 이익으로 5년 만에 뽑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투자 회수 기간의 의미야. PR 1이라면 내가 투자한 원금 지금 이 기업을 1조에 샀어. 1조에 샀는데 PR 1이라는 의미는 금년에 1조를 벌어서 1년 만에 회수해버리는 의미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PER이 낮으면 PR 높은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것을 적용해 본다면 PR은 그 두 가지 방향으로 더 이제 근접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프라이스와 어닝의 레이쇼인데 이 프라이스는 그냥 결정되게 아니고 시가총액. 여기서 프라이스는 주식으로 한 시가총액이 될 수 있고 빌딩으로 얘기하면 빌딩 가격일 수도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사는 빌딩 가격. 저 빌딩 얼마예요? 라고 할 때. 또 통장일 수도 있어요. 통장. 당신이 알고 있는 은행의 통장. 그래서
이 프라이스하고 어닝의 레이쇼에서 이 가격은 대관절 무엇이 결정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어떤 사람은 어닝이 결정할 거야. 어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우리는 매칭 프린서플, 대응의 원칙, 대응의 원칙. 프라이스 가격은 가치에서 결정이 되고 가치만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나온 거고, 그럼 어떤 가치가 가격을 만들까? 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가치 중에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어닝이라는 가치가 그 결정을 해. 그런 사람이 PR을 쓰는 거예요. 이 프라이스요, 이 가치요, 이 가격이요, 이 가격은 가치가 만드는데 가치가 만든다는 것에 난 동의해요. 근데 난 그 가치 어닝보다는요, 그 회사가 현재 그 회사 갖고 있는 자기 자본, 주주의목, 자본 총계, 주주의목, 북밸류 이런 것만 난 보고 싶어요. 이게 난 더 중요하고 봐요. 라는 사람은 프라이스, 이 가격의 결정 측면에서 어닝보다는 북밸류. 그렇지? 그래서 PBR을 써요. 어떤 사람 나 그거 싫다. 이건 이 회사 기업은 이익도 좀 안 나. 왜? 미래를 꿈꾸면서 사는 회사인데 벌써부터 이익 내면 되겠어? 적자는 나는데 매출이 있어요. 매출이 많이 늘어. 그래서 나는 이 기업은 나는 어닝, 수익가치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다른 가치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결정할 것 같대. 라는 친구는 세일즈에 매칭을 시키죠. 대응을 시켜. 그런 사람을 PSR. 어떤 사람은 이 기업은 성장성도 없고 뭣도 없어. 그래서 나는 배당이 중요해. 난 배당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프라이스에 매칭되는 디비든드 영어로. 그러면 PDR.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프라이스는 무엇이 결정할까? 그 무엇이 가치적 문제이고, 이 무엇이 가격을 만들고, 이 가격은 그 무엇에 의해서 종속된다는 비율의 의미야. 그래서 그 무엇, 이 가치적 요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이익이 중요해. PER. 어떤 사람은 나 이익 중에서도 당신은 너는 당신이 하는 이익은 회계적 이익에 불과해. 나는 현금성 이익이 중요해. 작년 현재 재무제표에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 이익이 지금 1,000억이 났다고 봐요. 근데 시가총액이 1조야. 그럼 이 1,000억으로 1조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죠? 10년이 걸리잖아요. 그럼 PR이 10이겠죠. 또는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조야. 근데 작년에 이익이 2천억 났어. 회계적 이익이에요. 우리가 늘 보는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 이익이 2천억 났어. 그럼 2천억으로 1조를 몇 년만 회수하죠? 5년만 회수하잖아. 그 PR 5예요. 그래서 PR 5니까 싸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도 돼. 근데 한 단계 더 지나간다면, 그 이익은 현재 세계상 우리가 직면하는 손익계산서 이익은 발생주의 회계거든. 현금으로 현금으로 파는 매출이 아니고 외상으로 팔아도 이게 가장 출발점인 매출의 인식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이익보다는 실제로 현금 이익을 좋아해. 라는 사람은 영업 현금 흐름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적 이익이 나는 더 중요해. 라는 사람은 PER 대신 프라이스 캐시플로우 레이시오, PCR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 그 캐시플로우 이 말이 좀 더 일리 있어. 하지만 나는 더 보고 싶어. 나는 5년, 10년, 20년, 100년 후에 우리 회사에 진짜 내 주주로서 내 돈이 얼마일까라는 고민 속에서 나는 그 지표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가치적 요소의 지표는 나는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나온 이익보다 거기서 매년 어쩔 수 없이 재투자해야 된다는 캐펙스라지 자본적 지출을 뺀 이익, 그걸 우리는 잉여 현금 흐름으로
영어로는 프리 캐시 플로우. 이 이익을 더 좋아해. 라는 사람은 이 프라이스는 잉여 현금 흐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믿고 있고 그 지표를 만들어도 돼. 뭘로? PFR로. 그렇게 기본 전제는 이 가격 프라이스는요. 무엇이 결정한 이 무엇은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관에 의해서 상치고 대응하면 된다. 다만 그 무엇이든 간에 프라이스, 이 투자 이 원금을 이것으로 몇 년 만에 회수하지 다른 게 동일하다면 낮은 게 좋겠다. 빨리 회수하니까. 라는 이제 개념으로 여러분은 부여하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워런 버핏 얘기할 때 버핏 지수라고 해서 버핏 지수. 버핏 지수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그러면서 버핏 지수 일리가 있지. 왜? 그 나라의 시가총액은요. 그 나라의 시가총액은 그 나라 GDP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GDP 대비 그 나라의 시가총액 비율을 버핏 지수로 얘기를 해. 이것도 매칭이 되고 있잖아. 얼추 그 나라의 시가총액은 그 나라의 GDP에 의해서 얼추 비율적으로 관련성이 있겠다는 게 버핏 지수인데 이 점 또한 인정할 만하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지. 어떤 한계가 있겠어? 그 나라 GDP에 의해서 그 나라 그러니까 GDP란 가치적 요소가 그 나라의 시가총액을 만든다는 가정의 출발점은 맞는데 첫째 얼핏 생각하면 그 한계점은 뭐랄까? A라는 나라는 많은 기업이 상장돼 있어. B라는 나라는 많은 기업이 상장이 안 돼 있어. 그럼 상장되지 않는 나라의 시가총액은 굉장히 낮게 형성됐을 거 아니야. GDP에 영향을 미쳤어도 미침이 그래서 그 나라의 기업들의 그 상장 비율에 따라서 이것은 다시 부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GDP는 한 나라에 존재하는 생산 요소 제공자들이 부가가치 합이야. 생산 요소 제공자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우리는 목격하잖아. 누가 있지? 근로자. 근로자들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서 인건비를 받지. 또 한 사람은 채권자. 자본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주지. 또 아니면 땅 소유자. 공장 소유자. 그 친구들한테는 우리는 땅을 빌린 대가로서 임대료를 주지. 이런 등등. GDP는 이러한 임대료 총합, 근로소득 총합, 모든 그 나라의 기업 활동 또는 그 나라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생산 요소 제공자들, 사람한테 임금비를 주고, 채권자들한테는 이자를 주고, 또 그 토지 소유자한테는 지대, 렌트비를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총합에 의해서 GDP는 결정이 되는데 주시장의 시가총액은 뭐가 결정한다고? 그 중에 하나. 근로자도 아니고, 지대, 채권자들도 아니고, 지대, 땅의 임대료를 갖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비용들, 다른 생산 요소 제공들의 몫을 제외한 순수한 주주의 몫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시가총액이에요. 요즘 그래서 보잖아요. 경기가 떨어지면, GDP가 떨어지면, 해고를 해요. 페이스북, 메타. 다들 해고해. 해고하면 주가가 오르잖아. 그 의미는 성장률은 떨어져. GDP는 떨어져도 주가가 오르는, 시가총액이 오르는 의미는 버핏 한계를 얘기하지. 그 부분은 주주의 몫. 이게 줄면서 주주의 몫이 늘면서 시가총액이 느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은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말하는 PER도 한계가 있고, PCR, 프라이스 캐시플로우 레이쇼도 한계가 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 프라이스 프리 캐시플로우 레이쇼도 극복하는 과정으로 계속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이런 것을 가격은 그 무언가 결정할 텐데 그 무엇은 뭐지?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써도 되고, 하지만 써도 되지만은 그것의 한계가 뭘까라는 늘 고민.
진보된 의심을, 진보를 위한 의심을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만의 지표값을 만들어요. 동시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PER의 역수는 금리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수익률로 얘기를 해요. PER. 사실 맞는 얘기죠. 잘. 우리가 그 채권 통장, 금리 통장, 예금 통장 5% 금리죠. 수익률이죠. 이 5%가 PER이 얼마나 했죠? 5%가 100% 되기 위해서는 20년 걸리잖아요. 그럼 PER 20이 금리 5%였어요. 20분의 1 역수 5가 나와. 5%가 나와. 자, 금리가 10%야. 또 부동산 수익률이 10%야. 100억짜리 빌딩에서 10억이 나와. 20%야. 그러면 20%로 100억짜리 빌딩을 몇 년 만에 회수해야 되는 거 10이 나와. 그러면 이 PER 10의 역수인 10분의 1은 10이 나오지. 10%. 그래서 PER의 역수는 금리 또는 수익률이라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여기서 내가 PER의 역수는 금리라는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일드갭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옆으로 많이 들어요. 일드갭이라는 얘기를 들을 거야. 자, 채권 PER, 채권도 PER이 있고 예금 통장도 PER이 있고 빌딩 가격도 PER이 있고 빌딩 시장에도 주식시장도 PER이 있어. 이것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까? 어떤 게 비싼지 낮은지. 이를 구분할 때 우리는 일드갭이라는 지표를 사용해요. 자, 무슨 의미냐? 작년에 한국 주식시장의 PER이 10이었다. 10이었어요. 한국 주식시장 PER이. 근데 작년에 채권 금리가 2%였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2%를 채권 시장의 PER은 50이 되는 거예요. 왜? 2%로 원금 100%를 회수하는 기간이 50년 걸리니까. 자, 그러면 채권 시장 PER은 50이 나오고 주식시장 PER은 10이니까 10과 50의 차이를 일드갭이라고 얘기를 해요. 채권 PER이 50이고 그럼 2%일 때 주식시장 PER은 10으로 나왔을 때 50대 10. 이게 일드갭이 40이 되죠. 40. 근데 금리가 뭐 5%로 바뀐다든가 10% 바뀌어버렸어. 그럼 10%로 바뀌어버리면 이 채권 PER은 얼마나? 10이 나오지. 왜? 10%로 원금 100%를 얻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리니까 회수 기간이니까 10이 나요. 자, 채권 PER이 방금 전에 금리가 2%일 때 50이었던 채권 PER이 금리가 10% 점프돼 보니까 PER이 10으로 뚝 떨어져요. 근데 주식시장 PER은 10에 머물러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주식시장 10에 그대로 있는데 채권 PER이 뚝 떨어져 버려. 그러면 상대적 일드갭이 쭉 줄어든 거지. 과거에 금리 2%일 때 채권 PER 50, 주식시장 PER 10에서 일드갭은 40 차이가 있었는데 금리가 10으로 가면서 채권 PER이 10으로 줄어들고 주식시장이 그대로 10으로 있다면 그러면 이제 자산의 이동이 일어나죠. 작년에 채권이 너무 높았어. PER 50인데 지금 채권이 금리가 올라서 채권 PER이 뚝 떨어졌어. 50에서 10으로. 그럼 내 돈 주식을 빼서 채권으로 가야겠다. 라는 역동적인 시장의 이동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서 PER을 얘기를 할 때 정리를 하자면 첫째 PER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간 수익 있는 모든 자산에 통용되는 평가 지표, 즉 비싼지 싼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밸류에이션 평가 지표임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PER의 개념적 의미 첫째는 일단 PER은 연간 수익금으로 투자 원금을 몇 년 만에 회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수 기간의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게 동일하다면 회수 기간이 짧은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PER은 프라이스와 어닝의
결합 모형이듯이 바로 이 표가 이 수식이 얘기하는 것은 이 가격 앞에 있는 프라이스 가격은 뭔가 이 가치 P P는 E 대신 뭐 S 세일즈 디비던드 뭐 캐시플로우 프리 캐시플로우 GMP 뭐 수많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수많은 이 가격을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은 다 대응할 수 있다. 여러분 스스로 거기에 맞도록 대응시켜 봐라. 라는 매칭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이거는 공식이 없다.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가격은 가치가 만들고 가치에 의해서 가격은 조절이 돼요. 나는 이 산업. 그러니까 이 산업에는 뭐예요? 산업만 달라요. 더 중요한 지표값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봐요. 나 같으면 광업주면 자원주면 아마도 프라이스, 자원주의 시가총액은 좋은 매장량을 영어로 뭐라 하죠? 어쨌든 리저브드 뭐 하면 P, 뭐 리저브드, 뭐 레이쇼 만들면 돼. 만약 플랫폼 기업이다. 하면 뭐예요? 가입자 수가 가격을 만들지 않을까? 라는 고민 속에서 프라이스, 가입자 수가 뭐예요? 뭐 서브스크립션 뭐 멤버라면 뭐 프라이스, 서브스크립션 멤버 레이쇼 만들면 돼. 그렇죠? 뭐 내수시장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라고 물어보면 마켓쇼가 아닐까? 마켓쇼의 변화율. 왜 레이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프라이스 내지만 소주 시장이다. 소주 시장은 순수히 내수시장이잖아. 그럼 마켓쇼가 변화해? 마켓쇼가 많은 또는 그런 것에 대한 변화율로 여러분은 지표값을 만들어도 돼. 이런 매칭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면 훨씬 더 멋진 투자가 되지 않을까. 자, 세 번째로는 다른 자산에서도 PR이 적용 가능하다. 다른 자산에 하면 매년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자산에서는 PR이 산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 객관적 PR이에요. 그거 가능하다. 뭐 해수 기간으로 따지니까 그렇게 될 경우 그를 통해서 PR이 역수는 금리가 되고 또 금리의 역수는 PR이 되는데 각 자산의 PR의 차이를 우리는 일드 갭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자산 가격이 다른 자산의 수익률이 바뀌게 되면 PR도 바뀌고 PR이 바뀌면 다른 자산의 일드 갭 차이도 바뀌면서 높은 PR에서 낮은 PR로 자산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전 세계 금리가 오르면 채권 PR이 낮아지고 전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드갭이 좁혀지니까 이제 주식에서 채권 PR로 낮아진 PR로 가고 또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PR은 오르고 오른 PR에서 낮은 PR로 옮기는 자산의 속성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나침판 하나 정태적 PR, 객관적 PR, 말말 소위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이런 지표값의 모든 게 아닌가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PR의 한계 아주 좋은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한계가 있어요. 나는 늘 세상에는 늘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없는 게 문제이다. 다만 솔루션이 있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늘 해요. 마찬가지 이 PR 또한 문제점 투성이야. 이 문제점을 풀어야 돼. 남보다 다른 해석을 통해서 반대를 위한 의심이 아닌 진보를 위한 의심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발견하기도 하고 재해석을 해봐야 돼. 어쨌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PR의 문제점이 뭘까라는 점에서 PR의 한계점이지. 이걸 이제 극복하는 첫째는 이제 이 PR의 그 가치적 요소, 이 가치적 요소, 자에서 이 어닝이 A란 기업과 B란 기업의 이익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해요. A란 기업 이익 1조고 B란 기업 이익 1조예요. 또 A란 나라의 A란 나라에 소속돼 A란 나라에서 장사하는 기업 1조와 B란 나라에서 장사하는 이익 1조를 동일할 거야. 라는 가정을 해.
이 가정이 아닐 수도 있잖아. A라는 나라의 시장은 엄청 커요. A라는 나라 시장은 엄청 커. B라는 나라 시장은 아주 좁아. 근데 현재 이익이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은 똑같을까? 라는 의심을 해봐요. 투자자들은 시장이 넓은 시장에서 시장 팀 투입이 낮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엄청 커질 거야 라는 전제 속을 단다면 시장이 넓은 시장에 기업, 거기에서 장사하는 기업한테 더 높은 PR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익이 동일할 것이다. 이게 질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는 것. 이것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이익을 이제 재석해야 되죠. 두 번째는 이 이익은 앞으로도 현재 이익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A라는 기업 PR이 10이에요. 어떻게 10이 나왔어? 이익 100억에 10이 나오려면 10배. 그러면 시가총액 1000억이겠죠. B라는 기업도 10이 나왔어. PR 10이. 또는 PR 15가 나왔다고 B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은. 어떻게? 현재 이익이 100억이 나오는데 시가총액 1,500억이 나오게 되면 B라는 기업은 PR은 15고 A라는 기업은 PR 10이 돼서 지금 보기에는 PRP가 PRA보다 즉 B기업이 A기업보다 50% 비싼 거예요. 왜? PR이 50% 높으니까. 그런데 비싸니까 안 산다? PR이 낮은 10을 A라는 기업을 사겠다? 라고 하면 이것은 그 가정에 이런 가정을 담고 있어야 돼. A라는 기업은 B라는 기업은 거의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익의 질은 똑같을 거야 라는 가정 하나. 두 번째는 경영자에 대한 그 경영의 능력 등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의 이익의 성장률은 같은 속도로 유지될 것이야 라는 가정이 있다면은 동의해. A를 사야지. PR이 싸니까. 그런데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의 이익이 질이 달라. B라는 기업의 이익은 현재 PR이 15여도 PR 10보다 높지만은 B라는 기업의 이익은 재투자가 없는 아주 멋진 플랫폼업을 하고 있어. A라는 기업은 근데 경쟁이 치열한 제조업을 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 그래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면 그때마다 이 친구들한테 이기기 위해서 막 투자를 막 해야 돼. 얻었던 이익 모두로. 그러면 이익의 질은 다르거든. 그러면 PR 50% 비싸도 나는 B라는 기업을 살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 B라는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A라는 기업보다 훨씬 높아. 또 B라는 기업이 장사하는 지역이 훨씬 넓은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라고 하면 B라는 기업 PR이 높아도 살 수 있다. 그래서 PR을 알되, 그러니까 Price Earning Ratio, 객관적 지표, 시장이 만든 PR은 알되, 기본적이에 알아야 되지만은 그것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또 하나는 다른 자산과의 수익률이 여전히 앞으로 똑같이 유지될 것이다. 금리가 계속 앞으로 현 상태에서 유지돼 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 PR은,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옆에서 앞으로 이제 5%에서 10% 올리면 채권 PR은 떨어지는 거예요. 반절로. 채권 PR이 떨어지니까 일드 갭이 차이가 생겨. 일드 갭이 바뀌게 되면 주식시장 PR도 바뀌어야 돼요. 당연하지. 나 작년에 채권 PR이 100이었기 때문에, 높았기 때문에 나는 채권에 투자를 안 했어. 하지만 채권 PR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고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나 주식 팔고 갈 거야? 주식시장 PR도 교정을 받아야 돼. 주식시장 그럼 당연히 높아지겠죠. 키를 맞추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PR의 한계를, 이것 말고도 많아요. 이 한계를 발견한 것조차도 여러분이 한 단계 진보된 나침판을 갖게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우리가 주관적 PR 또는 여러분 투자자가 부여하는 PR 또는 나의 PR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PR이 현재 시가총액 나누기 수익률,
에서 만들어진 그냥 PER, 종속적인 PER인 것에 비해서 지금 설명하는 두 번째 PER, 주관적 PER, 투자자가 부여하는 PER, 나의 PER은 이런 질문 속에서 태어났어요. 무슨 질문이냐? 세상의 빌딩 가격은 또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뭐가 결정하지? 뭐가 결정하지? 라는 질문. 결국은 그거는 저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뭐가 결정할까? 기업의 주가는 뭐가 결정하지? 결론은 두 가지예요. 변수는. 하나는 그 기업이 만드는 이익, 또는 수익력, 또는 빌딩 가격은 그 빌딩의 임대 수익. 채권이라면 채권의 금리, 수익률. 이것이란 것 하나 하고, 변수 하나 하고, 이 수익률에 곱해지는 PER. 우리가 프리미엄 of earnings ratio라는, 라고 내가 만든 거예요. 이것의 이 두 값만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은 주가, 시가총액, 빌딩 가격은 자동으로 결정이 돼. 부동산 가서 물어봐. 저 빌딩 얼마예요? 100억이래. 임대수익 얼마입니까? 10억이래. 그러면 시장에 보유한 객관적 PER는 10이에요. 객관적 PER는. 그냥 나누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다시 나의 PER을 안다면, 진정하게 나의 PER을 안다면, 지금 현재 10억이 나와? 근데 왜 10만 PER 10을 줘야 되지? 나는 이거 PER 10 주기 싫은데? 왜냐면, 이거 2등 상권에 있고, 그리고 한 개 기업만 들어와 있어. 근데 이 기업 나가버리면 임대주를 구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 10억을 믿을 수가 없어. 어떤 점에서? 이익이 너무 변동적일 것 같고, 이익이 예측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익이 확장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뭐 쉽게요, 이 한 개 업체한테 임대로 줬는데 이 친구들이 쉽게 내가 그 임대료 올린다 해도 임대료 안 올려준다면 나가버릴 것 같아. 라는 의심 속에서 이 임대수익 10억에 대해서 이게 그 수익의 확장성, 수익의 예측 가능성, 수익의 비변동성,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매력이 없어. 그러면 PER 10도 주기 싫어. 10도 주기 싫다. 5를 준다? 7을 준다. 그게 시장에서는 10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내 스스로의 PER을 부여하는 것. 이게 난 진정한 투자자다. 라고 생각해. 진정한 투자자는 뭐? PER2. 여러분이 부여할 PER을 부여하는 방법을 아는 자이다. 그거는 이제 PER1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관점이기도 하지. 한계점 뭐? 이게 질은 똑같다는 것에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PER을 우리 PER2라고 얘기해요. 그 여러분의 PER. 그래서 사실 내 이제 관점 책에는 그걸 내가 부여하는 PER 방법이니까 KPR로 정했는데, 누군가가 레오가 매튜가 이제 나는 그 회장님 방법을 싫어요. 나는 새로운 방법이 있어. 이게 이게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다면, 또 그런 방법 위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거기에 매튜 알파 PER 해서 현재 수익력에 곱하면 돼. 그만큼 우리는 그래서 재밌지. 그래서 이제 도대체 시가총액, 현재의 시가총액 알겠는데, 현재의 시가총액에서 만들어진 현재의 PER 알겠는데,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결국은 내가 살려는 이 기업의 미래 시가총액을 알고 싶어. 라는 본질적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되고, 그 답을 하는 과정에 두 가지 변수를 알면 무조건 맞춰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이 회사의 그 장기적 이익이에요. 그리고 이 장기적 이익의 PER. 이 두 값만 안다면 우리는 그 기업의
미래 시가총액을 알게 되고 미래 시가총액과 현재 시가총액을 차감하면 빼면은 업사이드 포텐셜 기대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기대 수익. 그래서 한 손에는 GPS 같은 나침반2, PR2, 프리미엄 업 어닝스 레이쇼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근데 둘 다 좋지만은 앞으로 시장은, 앞으로 투자자는 어떤 게 더 집중해야 될까? 라고 봤을 때, 자, 어떤 기업이 수익력에 대한 이 밴드, 예측 가능성의 범주는 큰 차이가 없어, 투자자들한테. 자, 삼성전자, 내년에 이익 얼마나 할 것 같아? 내후년에 이익 얼마나 할 것 같아? 뭐 다른 뭐 카카오 얼마 내년에 이익 날 것 같아? 애플 이익 얼마나 날 것 같아? 그 이익의 밴드는 아마도 거의 뭐 10% 20% 차이 나나? 이익을 수익력을 예측하는 상단 가장 높은 수익력과 이익이지 가장 낮은 수익률의 차이는 뭐 10% 20% 요즘 원치 애널리스트들 시장의 그 뭐 평가가 아주 날카로워 가지고 아마도 수익력에 대한 예측 범위는 차이는 밴드는 뭐 10% 20% 차이 내에 존재할 텐데 반면에 시가총 결제한 또 다른 변수인 PER, 프리미엄 업 어닝, 프리미엄 이익의 질에 대한 투자자의 부여의 정도는 차이가 너무 클 것 같아. 자, 테슬라를 한 예로 보면 테슬라의 미래 이익이 뭐 연간 뭐 30에서 50, 뭐 5% 5년 동안 30에서 50 정도에서 크게 넘나들겠어? 동의를 해요. 수익력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많이 는 사람 한 5%, 10% 정도 늘겠지. 적게 는 사람 한 30% 늘지 않겠어? 라는 차이는 20%포인트에 불과해. 그런데 테슬라의 PER, 테슬라가 만들 이익에 얼마의 프리미엄을 주지? 라는 차이는 어떤 사람은 PER 10을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PER 50 줘도 싸. 라고 하면 그 차이는 얼마죠? 5배 차이죠. 어떤 사람이 시장은 힘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PR을 잘 봐서 PR을 부여 잘했어요. 자기가 자기만의 PR, 투자자의 부여한 PR, 주관적 PR, 통찰의 PR, 비즈니스 모델 관점의 PR, PR2 이것을 다른 사람이 PR 10을 줬어. 테슬라를. 어떤 사람은 50을 줬어. 맞췄어. 그럼 그 차이는 5배 차이가 나는 거지. 수익력의 예측 가능성의 밴드는 20%포인트? 범주에서만 왔다 갔다 했는데 PER 밴드는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해진 세상이다. PER을 내가 어떻게 부여할까? 나의 PER, 주관적 PER, 투자자가 부여할 PER, 미래의 PER, 비즈니스 모델의 PR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차이를 부여하는 자, 잘 부여하고 안 부여의 차이가 기대 수익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는 PR2를 소중한 도구로서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 PR 그러면 2를 어떻게 부여하지? 라는 관점에서 첫째, 이익의 질을 잘 따져야 돼요. 이익의 질, 저는 4가지를 봐요. 이익의 지속성, A라는 기업과 이 B라는 기업이 있다 했을 경우 이 어떤 기업이 이익이 더 지속 가능할까? 주로 테마주는 이익이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높은 PR을 주면 그건 사면 안 돼요. 팔아버려요. 이익의 비변동성, 이익이 왔다 갔다 했잖아. 특히 반도체.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익이 안정적인 것보다 프리미엄이 낮죠. PR을 낮게 줘야 되겠죠. 상식이에요. 다 동의하면 돼. 그 내 말이 틀리면 또 그거 빼버리면 돼요. 그 변수로서. 그리고 이익의 예측 가능성. 내후년 이익도 모를 것 같아. 뭐 어떻게 특히 이제 호텔방 하는 사람이 여행지 호텔방 하는 사람이 그렇겠죠. 그런 거. 뭐 또 그 골프장 그 부킹도 뭐 작년에 잘 됐지만 금년에 또 안 될 수도 있지. 이익 예측 가능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익의 확장성이에요.
확장 가능한 이익과 확장 가능하지 않는 이익의 차이가 이익의 질을 만들어내고 그 이익의 질이 PR을 높게 줄 것인가 낮게 줄 것인가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익의 질을 따져야 되는데 이 PR을 부여할 때, PR2를 부여할 때는 이익의 질 네 가지 중에 이익의 확장성이 중요하다. 더더욱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익의 지속성, 이익의 예측 가능성, 이익의 비변동 측면에서는 미국 국채 20년짜리가 20년 동안 이익이 지속 가능하고 이익이 비변동적이고 변동을 하지 시장 금리에 따라서 이익이 예측 가능하지. 그러면 채권보다 주식이 나을 리가 없잖아. 미국 국채 20년보다. 다만 주식을 한 이유는 뭐야? 채권이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의 본질적 밸류, 본질적 매력, 바로 이익의 확장성이에요. 이익의 확장성. 그럼 나는 주식시장에서는 안전마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주식 투자자는 본질이 안전마진을 찾는 게임이 아니에요. 업사이드 포텐셜. 바로 이게 확장성을 찾는 게임이다.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자들은. 채권 투자자도 안전마진을 찾는 시장이에요. 그 채권 펀드매니저는 부도난 것을 사면 안 돼. 근데 주식 투자자들은 가끔 부도나기도 해요. 그것을 완전히 달라. 나는 누구이지? 나는 채권 투자자라고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의 만기까지 부도 안 나오면 돼. 만기 후에 부도 나오면 돼.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는 질문이 중요해. 나는 계속 기업의 주주로서 어떤 기업과 함께 해야 되고 그 기업의 미래 시가총액이 뭘까라는 고민 속에서 미래의 잠재적 수익 그리고 그 수익의 프리미엄률 그리고 이 수익의 프리미엄률은 이게 질 네 가지. 그중에서 이 확장성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게 확장성과 동일한 이게 성장률. 이제 그게 프리미엄률을 결정하고 세 번째는 다른 자산 간의 일드갭. 또한 PR을 부여할 때 미래의 PR을 부여할 때 중요한 그 적용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제 시장도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미국의 S&P하고 한국 코스피하고 PR 차이가 항상 늘 많이 있어. 코스피가 S&P보다 2분의 1 더 싸네? 싸다는 전제는 뭐야? 싸다는 전제는 S&P 기업의 수익, S&P 기업 500, S&P 500 기업의 수익 이익과 한국 상장기업의 이익의 퀄리티가 동일하다는 가정. 이게 지속성도, 이게 예측 가능성도, 이게 비변동성도, 이게 확장성도 동일하면 당연히 PR 낮은 게 싸죠. 근데 S&P 500 기업의 이익의 퀄리티가 한국 기업보다 똑같지 않아? 하면 여기 사야 돼요. 근데 아니야. 내 생각으로는 미국 기업 S&P 500 기업의 이익의 퀄리티를 내가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때 각 시장 또는 각 기업이 부여받을 PR의 변수를 묻어나면 PR 원만 가지고 싼 PR만 찾아다니다가 좋은 투자가 되지 못하는 우를 범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등산을 할 때 아무리 좋은 나침판, 아무리 좋은 GPS를 갖고 있어도 체력이 없으면 목적지에 달성할 수 없듯이 이 주식시장에는 복잡게 해서 마지막까지 성공 투자 남기 위해서는 요것 현재의 기본적으로부터 생성된 PR과 풍부한 상상력으로부터 생성된 PR 속에서 더 중요한 자기만의 관점을 가진 투자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의심하고 해석하고 다만 기본적 이로부터 풍부한 상상력을 작동시켜 여러분만의 관점을 만드는 게 그리고 양손의 PR1과 2 객관적 PR과 주관적 PR을 진짜 멋지게 남보다 더 명쾌하게 남보다 더 멋지게 알고 해석하면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이렇게 제가 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지만은 투자에 관해서 더 멋진 생각을 하는 수많은 사람이 의료 금융시스템 밖에서 있을 거예요. 입사를 못해서 어떻게 스펙이 안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운 좋게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운이 없어서 나보다 더 멋진 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지 못하는 극기가 춤을 추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춤을 추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아. 벌써 미국에서 부동산 뭐 엄청난 유튜버가 그 사람이 운영하는 ETF가 시장에 출시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저런 세상이 돼야 돼. 이렇게 꽉 막힌 나 같은 사람이 시장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멋진 사람들이 시장에 막 우후죽순 나와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춤을 추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자 되는 리치투게더의 세상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죠. 이제 그런 속에서 뭐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탱고픽이라는 플랫폼 기업도 한번 그 구상해보고 지금 현재 시스템적으로 운영해본 이유도 나는 너무너무 멋진 끼들이 잠자고 있고 쉬고 있고 죽어 있고 활용되지 않고 있고 사장돼 있고 이런 끼들이 춤을 추는 세상이 뭐 유튜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 야 저런 친구들이 유튜브 없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저분들. 그래서 자 우리 함께 부자 되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